봅시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증명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이미 알려진 정리나 공식 같은 것들을 이게 맞다라는 걸 참이라고 보여주는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증명이라는 게. 그쵸? 그 증명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함수를 배우는 목적은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치? 최종 마무리는 항상 앞으로는 함수가 나오면, 우리 2차 함수 배울 때도 마지막에는 최대 최소를 배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절대부등식을 사용을 하면 이제 최대 최소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워보자라는 거고, 우선은 이제 증명 방법에서 어떤 명제를 증명을 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이게 맞냐 틀리냐 고르는 문제들은 맞는 건 어째야 돼? 증명해줘야 되고, 틀린 건 발레를 보여줘야 되죠. 틀렸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쵸? 전혀 알겠어? 그러면 증명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직접 증명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 증명 방법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직접 증명 방법이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할 때 어떻게 했어? 삼각형 그려가지고 그 공식을 계속 유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 공식들을 뭐 직접적으로 얘가 참이다 생각하고 참임을 보이는 과정이 직접 증명 방법인데, 이 직접 증명 방법은 지금 여기서는 안 써요. 언제 배우냐? 나중에 다음에 우리가 수원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치? 그 수원 배울 때 거기서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거기서 이제 이 직접 증명법이 나오고, 지금 여기서는 간접 증명에 대해서 배울 건데, 간접 증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 간접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간접이라는 말이 무슨 말? 응? 뭐라고? 거쳐서 가는 거? 그치? 그러니까 내가 저기 성우를 좀 못생겼다고 저기 막 그렇게 뒷담화하고 싶어. 근데 직접 말은 못하겠고 내가 지원이한테 쟤 진짜 못생기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지원이가 성우랑 친해져가지고 야, 너 순수 학생이 너 못생겼다는데 이렇게 얘기해 줄 거 아니야? 그치? 이게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거쳐가지고 가는 거를 간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재에서도 증명을 할 때 이 간접 증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나온 대우증명법이 있고 뭐 기류법이 있고 삼단론법이라는 게 있는데, 직접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명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말 그대로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루트 3이 무리수잖아요. 그쵸? 당연하지? 루트 3이 무리수라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쵸? 그거를 증명하고 싶은데 증명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걸? 당연한 건데. 그치? 그러면 증명 방법은 뭐냐면, 루트 3은 유리수라고 가정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루트 3이 무리수다라는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결론을 부정한 거죠. 그쵸? 이렇게 부정이 그러면 거짓이면 원래 명제가 어떻게 되겠어? 3이 되겠죠. 그게 귀류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귀류법이라는 게? 부정이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해서, 부정이 거짓이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 원래 명제가 부정이 거짓이었으니까 원래 명제가 3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자, 그래서 루트 3은 유리수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거짓임을 증명할까요?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유리수의 정의는 정수분의 정수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것은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A, B는 서로소인 정수여야 되죠. 그쵸? 서로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그냥 기하분, 약분 알될 때까지 계속 약분해가지고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됐어? 자, 그러면 이 루트 3도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루트 3을 B분의 A다. 근데 이 양수인 건 확실하잖아요. 그쵸? 양수인 건 확실하니까 여기서 A, B는
서로서인 정수라 하지 말고 뭐라 할까? 서로서인 자연수의 양의정수의 자연수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보면, 자, 양변을 제곱했을 때 좌변은 3이 되고 b분의 a는 b제곱분의 a제곱이죠. 그쵸? 그러면 a제곱이 뭐야? 3b의 제곱이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a제곱이 3b의 제곱이라는 것은 a가 뭐의 배수? 뭐의 배수? 3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 알겠어요? 여기 3 곱해져 있으니까 제곱한 결과가 자연수인데 제곱한 결과가 3의 배수가 됐잖아. 그쵸? 그러면 a 자체도 자연수였기 때문에 뭐 일단은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a제곱은 자연수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 결과가 자연수의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b의 제곱이 어떻게 돼야 돼? 3을 하나 곱해가지고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됐으니까 지금 3도 어떻게 돼야 돼? 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자연수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여기 있는 3도 b의 제곱을 곱했을 때 어떤 수의 제곱이 돼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b는 어떤 꼴이 어야 되냐면 3이 무조건 하나는 곱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3이 무조건 하나는 곱해져 있어야 3 곱하기 3에서 3의 제곱이 되니까 a 제곱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자연수의 제곱이 되려면. 알겠어요? 그래서 3k의 어떤 수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왜 k의 제곱이냐면 여기서 3을 한번 곱했으면 이제 3의 제곱은 됐잖아요. 그럼 그 뒤에 곱해져 있는 수는 그냥 일반 아무 자연수나 곱해지면 돼. 어떤 수의 제곱인데? 어떤 수의 제곱은 어떻게 돼야 돼? 반드시 소인수분해했을 때 모든 수의 지수가 짝수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의 지수를 짝수로 만들었으니까 다른 자연수의 지수도 짝수가 되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b의 제곱으로 될 수 있는 수는 이렇게 3k 제곱의 형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k는 자연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됐으면 여기서 b는 또 3의 배수겠죠. b의 제곱이 3k 제곱이니까 b는 3의 배수가 된다 이거죠. 알겠어요? 근데 처음에 분명히 a가 3의 배수라 그랬잖아. 그리고 b가 뭐가 나왔어? 3의 배수가 나왔죠. 근데 처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뭐라고 가정했어? a랑 b는 서로서인 자연수라고 했어요. 근데 서로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치, 나눠지지 않으니까 a랑 b가 서로서라는 것은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안 돼야 되잖아, 공약수가. 1 말고 다른 공약수가 있으면 안 되는데 벌써 뭐가 공약수로 나왔어? 3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A, B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요거라는 가정에 뭐가 돼버려?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모순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창 모자에다 방패 순자죠. 창과 방패라는 뜻이잖아. 그럼 창과 방패가 무슨 뜻이야? 갑자기 뭐 수학 문제 보는데 갑자기 창으로 찔러버려? 아니잖아요. 옛날에 저 삼국지에 보면 그런 일화가 있죠. 시장에서 창을 파는 사람이 이 창은 어디든 무슨 방패든 다 뚫어낼 수 있는 창이다라고 광고를 하고, 방패 팔 때는 뭐라고 광고해? 모든 창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다라고 광고를 해서 팔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그럼 그 창으로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무슨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거는 틀린 말이 되는 거잖아요. 예, 창으로 방패를 뚫어버리면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다라 한 말에 거짓말이 되는 거고, 예, 그 창으로 방패를 못 뚫어버리면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이다라고 광고한 게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분명히 처음에 서로서인 자연수라고 가정해놓고 풀었는데 지금 서로서가 아니게 돼버렸잖아요. 둘 다 3의 배수라서. 지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처음에 그 가정해놨던 이 가정에 모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루트 3은 유리수이다라는 말은 이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루트 3은 유리수이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돼서 루트 3은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따라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전부 다 무리수이다.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인 거잖아요. 실수 안에서는. 무슨 말인지 됐어요? 자, 이게 기류법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류법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당연한 것을 증명하고자 할 때 당연한 거를 증명하려면은 지금 직접적으로 보여주긴 힘들잖아요. 너무 당연하고 쉬운 내용이라서. 그렇죠? 증명은 굉장히 어렵죠.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우증명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대우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원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을 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서로 참과 거짓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명제를 우리가 증명하기가 참이라는 걸 증명하기가 힘드니까 대우라는 명제를 새로 구해서, 대우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새로 구해서,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임을 보여야 되는데 뭘 가지고 오는 거야? not Q이면 not P이다. 얘가 참임을 증명해서 이것도 참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없던 명제 새로 가지고 온 거니까 이것도 간접 증명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론법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자, 성우는 세움사학원에 다닌다. 예. 그리고 세움학원을 다니면 수학을 잘한다. 라는 두 명제가 있어요. 그러면 성우는 세움학원을 다니고 세움학원을 다니면 수학을 잘한다 라고 했으니까 성우는 수학을 잘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정확하게 없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이게 참이고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가 참이야. 그럼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보면 진리집합 P가 지금 이렇게 있고 Q가 요거를 포함하고 있죠. 그 다음에 Q는 또 R에 포함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P는 Q에 포함되고 Q는 R에 포함되니까 결국에는 P가 R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P이면 R이다도 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이면 R이다라는 명제를 증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거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Q라는 조건을 하나 더 가지고 와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임을 증명을 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P이면 R이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명제의 증명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잠깐만. 증명은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나오죠. 자, 우리가 부등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조건 부등식하고 절대 부등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겠어요? 자, 조건 부등식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 부등식 풀면 x 더하기 3이 5보다 크다 했으면 어떻게 돼? x가 2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풀 수 있잖아요. 그치? 이렇게 어떤 조건에 따라서만 성립하는 부등식을 조건 부등식. 알겠어요? 그럼 이거는 그때그때 다른 거죠. 명제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 조건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시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x를 제곱했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항상 맞는 말 아니에요? 부등식에서는 우리가 실수만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제곱했더니 0보다 크거나 같았다. 이거 틀린 게 있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곱해서 0보다 작은 게 있어? 없죠? 모든 실수는 다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게 절대부등식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게 절대부등식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절대부등식 같은 경우는 항상 참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거를 이게 참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돼. 그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뭐라 그랬어요? 증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부등식이다라는 거를 증명시켜줬는데 예를 들어서 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AB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증명시켜주고 싶어. 이게 절대부등식인데, 이게 왜 성립하냐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 완전제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라는 거야. 2차식이니까. 알겠어요?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완전제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고 해. 완전제곱식의 성질이 뭐가 있어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A에 관한 완전제곱식으로 변형을 하면 A의 제곱 더하기 AB라 해놓고 뒤에다 뭐 더해줘야 돼? A의 개수가 B죠. 2로 나누면 2분의 B, 제곱하면 4분의 B의 제곱을 더하고 빼줘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B의 제곱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요거 인수분해했을 때 A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이고, B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B의 제곱 더하면 4분의 3B의 제곱이죠. 그러면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이것도.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더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증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의 제곱하고 B의 제곱을 더하면 항상 어쩐다는 얘기예요. 얘는 A랑 B가 실수일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질을 이용한 거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 빼기 B가 양수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만약에 뺄셈을 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A가 B보다 크면서 이게 이제 양수일 때는 B분의 A를 구해봤을 때 지금 분모가 더 작잖아요. 그럼 1보다 어쩐가 이것은 작은 거죠. 만약에 1보다 컸으면 B가 더 큰 거, 그러니까 만들었지. 이거 1보다 크잖아. 분자가 더 크니까. 그쵸? 분자가 더 크면 A에서 B 나눴을 때 A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1보다 커야지. 알겠어요? 만약에 B가 더 컸으면 1보다 작은 거고, 그런 부등식의 성질을 이제 이용해서 푸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그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고 그런 게 있다라고 소개를 한 거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한 장 넘겨서 산술 기하 평균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최대 최소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봐봐. 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는 아이고 못 찍겠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맨 첫 번째 2차식의 성질. 알겠어요? 2차식 어떻게 이용해?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걸로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가지고 해. 자, A가 양수이면 X가 P일 때 최대값 없고 최소값 Q를 갖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음수면 최대값 Q를 갖는 거겠지. 지원이 알겠어?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까 방금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이용해서 A가 양수면 그대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A가 음수면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절대부등식 이용하는 거야. 자, 지금 나온 절대부등식을 이용하는데 먼저 이제 산술기하 산술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A랑 B가 둘 다 양수예요. 네? A랑 B가 둘 다 양수일 때 산술 평균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시험 보고 나서 평균 구하잖아. 5과목 시험 보면 5과목 다 더해가지고 뭘로 나눠? 5로 나누죠. 왜? 5과목이니까. 그러면 두수 A, B에 대한 산술 평균은 뭐냐? 2분의 A 더하기 B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그 평균이 산술 평균이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기하 평균이라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직사각형이 있어요. 가로의 길이가 A고 세로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AB죠. 그럼 요거랑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봐. 그러면 변의 길이를 지금 다 같게 만든 거잖아요. 넓이는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그럼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AB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게 기하평균이에요. 알겠어요? 왜? 도형에서 평균을 구한 거니까. 그러면 이 산술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2분의 A 더하기 B가 산술평균이고 방금 루트 AB가 기하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산술평균이 항상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것도 빼보면 되는데 루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둘 다 양수긴 하죠. 이거 둘 다 양수인데 루트가 들어가 있어서 둘이 바로 빼버리면 증명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곱을 해서 뺄 거야. 그러니까 2분의 A 더하기 B에 제곱을 해주고 루트 AB도 제곱하면 그냥 AB가 되잖아요. 지원이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로 풀어주면 4분의, 이거는 풀지 말고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 놔두고, 이거 그러면 4로 통분해야 되겠죠? 그럼 빼기 뭐예요? 4분의 4AB.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의, 아이고, 이게 아니라, 완전 잘못 썼는데. 4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4AB인데, 이거 곱셈 공식의 변형, 거꾸로 쓰면은 어떻게 돼요? 4분의 A-B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분모 양수고 분자 완전 제곱식이야. 그럼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등호가 언제 성립해? 등호는 A랑 B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하죠. 왜냐면 A 빼기 B가 0이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 A랑 B랑 같을 때 0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전혀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디다가 써먹냐. 예를 들어서 여기 지워도 되죠? 어떤 이제 둘레의 길이가 20인 그 직사각형이 있어요. 얘네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기존에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했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둘레의 길이가 20이면 가로 더하기 세로가 10이죠. 그러면 가로를 x라 놓고 세로를 y라 놨을 때 x 더하기 y가 10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y를 뭐 10-x라고 놓고 넓이는 xy니까 뭐 x 곱하기 10-x 달아놓고 2차식으로 풀었었죠.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하던 방법인 거고, 산술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면 어떻게 구하냐면 x 더하기 y가 1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x랑 y는 변의 길이기 때문에 둘 다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산술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 양변에, 그러니까 이게 x고 이게 y인 거잖아요. 그럼 양변에 2를 곱하면 2 루트 xy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x 더하기 y가 얼마나 그랬어? 1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 루트 xy가 이제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2로 약분시켜서 5니까 양변 제곱하면 xy는 25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쵸? 그러면 xy의 최대값은 이제 25가 되는 거잖아. xy가 직사각형의 넓이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최대값을, 그러니까 곱의 어떤 두 양수의 곱셈한 거의 최대값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두 양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고자 할 때 이런 것들의 그 산술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코시라는 사람하고 슈바르츠라는 두 사람에서 만든 부등식이에요. 자, 뭐냐면 A, B, X, Y가 다 실수일 때 A, B, X, Y가 실수야. 얘네들이 실수일 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둘이 곱했을 때 이게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모르겠지? 네. 자, 이거를 전개를 하면 2차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니까 전개하면 어떤 식이 나오는데 그 둘이 빼가지고 다시 인수분해하면 완전 제곱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마 증명하라고 한 게 문제로 있을걸? 보면. 아, 근데 문제 적용하는 것만 나와있네. 자, 이거 증명하는 것은 지금 쌤 설명이 끝나면 노트에다 한번 해보세요. 해봐요. 해봐요. 직접 해봐야 돼, 이것은. 선생님이 해줘봤자,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 직접 다 전개하고, 이것도 전개해서 둘이 빼서 다시 인수분해하면 돼.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증명해보면 되고요. 어디다 써먹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3x 더하기 4y가 7이라고 나왔어요. 만약에.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범위를 구하래. 실수 xy에 대해서. 얘네들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a 값이 3인 거고 b 값이 4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a의 제곱, 3의 제곱이죠. 그다음에 b의 제곱이라 했으니까 4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뭐보다 커 나왔다. 3x 더하기 4y의 전체 제곱보다 커 나갔다. 근데 이거 얼마야? 25죠. 25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이거 7이라 했으니까 제곱하면 49잖아요. 그럼 25로 나눠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25분의 49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간단히 적용하는 방법만 알려준 건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너네들이 증명을 해보시고, 요거를 등호가 왜 이렇게 성립하는지도 다시 한번 증명해보고요. 먼저 그거 증명해보고, 지금 여기 58쪽까지 풀어보세요.